예, 오늘은 유전자 가위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사실 그 생물학 전공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이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신 유전자 교정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그 기술에 대해서 기본 원리를 설명드리고 또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돼서 우리 삶에 어떻게 사용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상태라고 하고요. 저는 진짜 우리 동네 과학 토크라고 해서 그냥 동네 마실 나가서 아무 얘기나 막 떠드는 그 정도 분위기로 왔는데 분위기는 좋은데 딱 들어오니까 전혀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긴장이 약간 됐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혹시 썰렁한 농담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유튜브에 올려진다고 그래서 제가 한 320뷰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컴퓨터를 바꿔가면서 한 두세 번 정도는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유전자 가위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생물 전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생물 전공하시는 분이 없고요. 한 분 계시고요. 굳이 전공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신 분이 계시고요. 그러면 유전자 가위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시나요, 혹시? 네, 그 대외협력실 계신 분들은 당연히 들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 가위라는 것도 사실 안 들어보고 오신 거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있는 곳이 유전체 이게 되나요? 안 되는 거. 유전체 교정 연구단이고요. 유전체 교정한다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빨 교정하는 것도 아니고 뭘 교정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몸 안에 있는 유전자, DNA, 그거를 집합적으로 얘기해서 유전체라고 얘기하는데 유전체에 있는 어떤 특정한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가서 뭔가 바꿔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유전공학적인 측면이 있는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혹시 그 중간중간 모르면은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질문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을 지나가다가 이 남자 사용 설명서라는 영화를 제가 포스터를 보고 그래서 이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사실 이 영화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로맨틱 코미디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겠죠. 남자를 어떻게 하면 내 남자로 만들어서 잘 이렇게 데리고 노느냐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유전자 가위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잘 노느냐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제목을 해봤습니다. 우리 저기 구성부 팀장님께서는 유전자 가위 신의 도전인가 이런 걸 했는데 너무 주제가 무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제 구글 같은 데 서치해 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DIU, Bacterial Gene Engineering CRISPR Kit. 그러니까 이게 지놈 에디팅 하는 건데, 집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런 키트도 마련을 해놨어요. 이제 사서 쓸 수가 있어요. $159니까 약, 계산이 안 되지만 한 18만 원 정도 있으면 한번 해서 연습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좀 지나면 아마 Do it yourself embryo gene editing kit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 집사람이랑 같이 우리 이런 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혹시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무서운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시대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사용 설명서는 대충 제품 원리,
사용 방법, 어떻게 사용하고 주의사항이 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Q&A 이런 거 넣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차곡차곡 가진 않아도 그냥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2013년에 사이언스, 이게 네이처인가요? 네이처의 그 올해 굉장히 유망한 기술 해서 2등을 차지한 게 이 유전자 가위였는데요.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하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15년에 그러니까 그 해에 정말 대단한 발견 뭐 이런 거에 1위를 차지했어요. 1위를 차지하고 그 이후에 또 이런 그 스페셜 이슈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이런 크리스PR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벌, 이건 뭘까요? 네? 뭐요? R이요? 네, R은 R이고요. 이건 이제 제 생각에 효모 같은 것 같아요. 효모, 이스트. 요거는 이제 우리가 돼지. 요거는 밀. 요거는 맘모스. 멤버들. 근데 요거는 토마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양한 생명체, 우리가 먹는 거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라진 동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유전체를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이런 그 혹시 그런 거 아세요? Water everywhere 이런 뭐 라임이 있거든요. 영어식에서는 그런 것처럼 CRISPR everywhere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맞춰가지고 이런 스페셜 이슈를 만들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핫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유전체 교정, 에디팅을 우리가 이제 교정이라고 부른 건데요. 에디팅한다. 에디터들이 있고 에디팅한다고 그러잖아요. 유전체, 이건 유전체고 유전체 교정 기술은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래머블 뉴클리에이즈라는 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클리에이즈라는 거는 DNA가 뉴클리오타이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핵산인데 그 뉴클리오타이드를 잘라주는 거를 무슨 에이즈 그러면 잘라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아밀레이즈 그러잖아요. 그 에이즈 그러면 자르는 거거든요. 뭐 뭔가 분해하는 거랑 뉴클리에이즈 그러면 뉴클리오타이드를 잘라주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프로그래머블은 우리가 프로그램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를 잘라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요새 이번에 뭐 2013년에 2012년에만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옛날부터 많은 알려져 있는 소위 지놈 에디팅 툴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잘 아는 건 여러분들이 생물학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고등학교를 나왔다면 제한 효소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restriction 엔자임인데요. 제한 요소는 DNA가 뭔지 아시죠? 네, 그게 끄떡입니다. DNA의 염기 서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베이스 페어? 염기 서열 6개에서 8개 정도만 맞으면 걔를 잘라주는 효소예요. 이게 restriction, 그게 일종의 지놈 에디팅 툴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6개, 8개만 맞으면 자른다면 염기 서열이 몇 개 있죠? A, T, C, G 4개 종류잖아요. 그러면 6개 맞추려면 4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6개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4 곱하기 4 곱하기. 그것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인간의 염기 서열이 몇 개 있을까요? 몇 쌍이? 대충 몇 억 쌍이죠. 그죠? 30억 쌍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가로 표현하면 3기가바이트인데 3기가바이트에 4에 6승 되는 거는 개수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아무튼 이게 이 자를 수 있는 위치가 6개 베이스 페어가 같더라고 해도 상당히 많은 3만 개, 6만 개 그 정도 되는 것들을 자를 수가 있다고. 그러면 아무데나 막 자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온 게 징크 핑거 뉴클리에이즈인데 아까 제가 뒤에 이걸 얘기하는 게 더 낫겠네요. DNA는 뭔지 알죠? TCGA가 있는데 DNA가 베이스 페어를 이루고 얘네들이 이중 나선으로 꼬여서 쭉 지나가서 이렇게 뭉칩니다. 그걸 우리가 크로마틴이라고 그러는데 크로마틴 형태로 뭉쳐지고 그게 크로모좀으로 이루어져요. 그죠? 여러분들 크로모좀.
여러분 크로모�som 몇 개가 있죠? 몸에? 네? 몇 개? 아니 맞은 것 같은데 여기 22개 아니 22개 XY까지 해서 46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동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이제 크로모점이 있는데 이 크로모점을 쭉 풀려서 DNA 가닥으로 있을 경우에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DNA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염기서열이 30억 쌍, 3기가 정도 있고, 요건 그 얘기,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6개에서 8개 염기서열 인식해서 자르다 보면 너무 많은 데를 자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징크 핑거 뉴클리에이즈라는 게 있어요. GFN인데 징크 핑거 뉴클리에이즈는 프로틴이 어떻게 생겼냐면 프로틴이 이렇게 그 핑거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길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식하는 모양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염기서열 3개를 인식합니다. ATT 아니면 뭐 TTT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인식하는 거를 12개를 붙여줘요. 깍깍깍 12개를 붙여주면 어디게 3일은 3일 36개인데 6개씩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6개 한쪽에 6개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식하는 도메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절단하는 효소라고 포크원이라는 게 있는데 절단하는 거를 여기가 같이 붙여줘서 쓰는 게 GFN이에요. 근데 이게 일단 등치가 커요. 이것저것 다 붙여서 도메인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요거는 이제 효소는 하나지만. 그 이후에 2011년 정도에 탈렌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거는 한 개 염기서열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절단 효소를 붙여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어요. 이 된다, 뭐가 될 거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는데 왜 이게 각광을 받느냐? 기본적으로 크리스퍼 캐스9은 일종의 캐스9이라고 하는 프로틴인데요. 그 프로틴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20 베이스 페어를 인식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자르는 기능까지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틴 하나만 던져놓으면 얘가 그 두 가지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거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찾아가는 거는 소위 여기 말하는 가이드 RNA가 있어요. 가이드 이렇게 인도하는 RNA를 넣어줘요. RNA는 DNA하고 비슷한데요. DNA하고 비슷한데 RNA는 우리가 DNA가 RNA로 전사해서 바꾼 다음에 RNA에서 프로틴으로 가는 그 방향으로 항상 가거든요. 생물은. 이거 우리가 이제 생물학의 중심 원리라고 하는데 여하튼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그래서 이 가이드 RNA와 Cas9이라고 하는 그 프로틴 그 두 개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곳을 정확히 찾아가서 정확한 위치에서 잘라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르기만 하면 뭐 하겠느냐, 그렇죠? 자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DNA는 우리 몸에 있는 DNA는 연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잘려 있지 않아요. 한 가닥으로. 물론 크로모점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크로모점으로 다르지만 하나로 쭉 길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걸 잘린 게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를 수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리페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DNA 리페어 시스템의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Homology Directed Repair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Homology는 유사하다. Directed는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방향을 간다는 건데 어떤 다른 가닥이 있으면 그 가닥과 유사하게 대체해 주면서 교정이 일어납니다. 교정이 아니라 수선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Homology Directed HDR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 잘려진 이 DNA를 고치는 중에 하나는 또
non-homologous and joining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non-homologous니까 homologous 하지 않은 거죠. homologous 하지 않다는 건 아까 얘기한 이 homology 베이스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걸 붙여주려고 합니다. and joining이잖아. 끝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이 끝을 붙일 때 가끔씩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경우에 에러가 발생해요. 그 에러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여기를 붙여줄 때 이 베이스 페어 하나를 잃어버리고 붙여줍니다. 아니면 이 베이스 페어하고 똑같은 거 하나 더 붙여주고 붙여주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뭔가 변이를 도입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에 ATCG하고 쭉 있잖아요, 서열이. 근데 그게 하나가 바뀌거나 하나가 달라지면 그 유전자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망가지는 이유는 그 유전자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전자는 이러한 패턴입니다. DNA에서 RNA로 트랜스크립트 한다고 그래요. 트랜스크립션 하고 이걸로 읽어내고 이 RNA를 베이스로 해서 프로틴, 아미노 애시드를 붙여서 프로틴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RNA가 프로틴을 만들 때 RNA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AAA면 프롤린이라는 아미노 애시드를 가져와서 붙여가지고 순서대로 아미노 애시드 서열을 만드는데 근데 그게 있으면 계속 붙이잖아요. 그죠? 언제 시작할지 모르고 언제 끝나야 될지 모르잖아요. 프로틴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 RNA를 프로틴으로 바꿀 때는 세 베이스 페어를 베이스로 해서 거기에 각각의 아미노 애시드를 붙이는데 그 아미노 애시드 세 베이스 페어에 아미노 애시드를 붙일 때 그 세 베이스 페어가 어떤 베이스 페어는 스탑을 알려주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하나의 베이스 페어가 들어가든지 빠지거나 하면 우리가 프레임이 세 개씩 잘라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기에 어떤 아미노 애시드를 했는데 하나가 빠지면 프레임이 하나가 이렇게 당겨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프레임 시프트라고 그래요. 프레임 시프트를 하다 보면 나중에 코돈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스탑 코돈이 돼버릴 때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early 스탑 코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유전자가 망가집니다. 이해가 되나요? 예. 지금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지금 21명이 끄덕이셨어요. 이게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왔느냐? 그럼 뭐 옛날부터 왜 우린 몰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원생생물에 원생생물이 막 하등하다고 보잖아요. 아유 저거 아메바 같은 놈 이러잖아요. 아니면 뭐 박테리아 이거 뭐 근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원생생물은 이제 박테리아 시스템이나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건데 원생생물의 적응 면역 시스템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냐? 이게 그 옛날 유산균 같은 거 있잖아요. 유산균 그런 거기서 많이 발견했어요. 그거 연구하다가 다농에서 어떻게 하면 요구르트를 많이 팔을까 하다가 시퀀싱을 막 하다 보니까 이상한 시퀀싱이 나와서 찾아보니 이런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특별한 게 뭐냐면 이 크리스피R 어레이인데 크리스퍼가 뭐냐 이름이 도대체 크리스퍼가 따라해 보실까요? 안 따라하실 것 같아요. 자, 요 앞에 글자만 딴 건데요.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클러스터는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고 정기적으로 모여 있고 약간 간격들이 하여튼 있어요. 그리고 되게 짧은 요게 어려웁니다. 팔린드로믹이 어려운데 요거는 앞으로 읽고 뒤로 읽어도 같다는 거예요. 예. 팔린드로믹 리핏은 반복한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이런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스페이스 돼 있고 클러스터 돼 있고 이게 이 내용을 보면 이제 팔린드로믹하게 이제 스페이스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 레귤러리 리핏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박테리아 안에 이게 있었는 걸 발견을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뭘까? 알고 봤더니 이 박테리아도 적의 공격을 받습니다. 뭐에 받을까요?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습니다. 바이러스라는 이제 박테리아 페이지 뭐 이런 게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는 자기 DNA를 이 박테리아 대장균한테 싹 넣어서 거기에 이 DNA를 가지고 이 대장균이 쓰고 있는 리소스를 이용해서 자기 걸 막 복제를 해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터트리는 거죠. 그럼 박테리아는 죽고 이 바이러스가 자기 DNA 복제해서 자기 이렇게 자기 깍을 만든 다음에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DNA를 뽑아놓으면 DNA의 부분을 잘라서 막 잘라서 20개의 베이스 페어 정도를 여기다가 다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자기 몸에다가. 우리도 사실 그 항원항체 반응처럼 그런 비슷한 거죠. 이 색깔이 다른 게 다 다른 동네 바이러스들이라는 얘기겠죠. 이 부산, 광주, 인천 여기서 온 애들이에요 다. 그래서 하여튼 다 갖다 놨다가 그거를 살짝 표현을 해놔요. 그러니까 발현을 시켜놔요. 어떻게? 이 크리스퍼 RNA라는 걸로 발현을 시켜놓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 카스라고 하는 프로틴이 있는 거예요. 있고 그거 RNA를 다 해놓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크리스퍼 RNA가 되는데 요 두 개가 합쳐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확한 위치에서 잘라줄 수 있는데 요 다른 색깔에 있는 그 라이브러리의 인덱스들을 가지고 20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 거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보라색 바이러스가 감염을 했어요. 감염을 하면 여기 보라색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얘를 가가지고 탁탁탁탁 잘라가지고 얘가 더 이상 나를 죽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아니면 이거 뭐 몰라도 하여튼 넘어가야 됩니다. 계속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그런 프로캐리오틱 어댑티브 이뮨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인간의 인간의 세포라든지 식물의 세포라든지 거기에 있는 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간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공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면 생물체에 이걸 적용하려면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하는 단백질이랑 정확한 위치로 단백질을 이끌어줄 가이드 RNA 이 두 개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일단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직접 만들어서 세포에 전달을 하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발현시켜줄 어떤 다른 또 DNA를 넣어서 발현시켜주든가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만들어준 이 두 개의 어떤 그 물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세포 내에다가 운반해야 되는데 어떻게 운반시킬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에서는 굉장히 하는 반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질 전환이라는 것도 있고, 트랜스포메이션도 있고, 아니면 총 같은 걸로 압력을 줘서 팡 쏴주게 돼요. 그럼 팍 들어가거든요. 아니면 전기 충격을 살짝 줍니다. 이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에다 전기 충격을 살짝 주면 세포는 뭐가 있죠? 세포막이 있잖아요. 세포막은 뭐로 구성되어 있나요? 1번 지방, 2번 단백질, 3번 둘 중에 하나 지방으로 돼 있잖아요. 지방 이중층이라고 해요. 지방인데 물론 이제 단백질이 그 안에 막 끼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지방이라 이렇게 쫙 있는데 뭔가 전기 충격 탁 주면 갑자기 살짝 열릴 때가 있어요. 열릴 때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전기 충격 말고 아니면 화학적으로 케미칼을 살짝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우 쉬워 하면서 딱 뭐 살짝 열리면 또 그때 들어가고 요런 방향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운반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그렇죠. 그러고 이제 식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은 잘 안 되니까 아그로박테리움이라는 어떤 박테리아가 있어요.
걔한테 얘네들을 발현시킬 수 있는 DNA를 발현시키고 나서 걔한테 접촉시키면 걔가 억지로 또 자기네들이 들어갑니다. 그 DNA를 그 플라스미드를 넣어줘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고 나면 이제 정확하게 작동을 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데에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앞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만들려고 하다가 IBS에서 훌륭한 IBS에서 굉장히 멋있는 걸 하나 만든 게 있더라고요. 카드 뉴스를 만드셨더라고요. 그 최근에 저희 연구단에서 인간 배아 세포에서 그 유전체 교정을 했던 그 내용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냥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조금 약간 손발이 오그라드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의미라기보다 이렇게 굉장히 너무 이렇게 잘 설명을 했다. 그래서 되게 우리 뭐 대단하다 이런 그 느낌을 자꾸 준 것 같아서 좋은 거겠지만 하여튼 예. 그래서 유전 질환이 있잖아요. 유전 질환들. 유전 질환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유전자 특히 이제 그 유대인들 여성분들은 정말 대부분 한 80% 정도가 그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그 인브리딩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근데 그게 그 암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 그 유전자가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고쳐주면은 내 아이는 절대 그런 확률이 되게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원하는 거죠. 우리가 뭐 데스퍼릿하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유전병들이 있는데, 저도 뭐 다 잘은 모릅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식물학 전공한 사람이라 그 의학 쪽이나 이런 쪽은 잘 몰라요, 사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우리가 이제 엄마, 아빠에서 유전자가 오기 때문에 엄마는 예를 들어서 A를 가지고 있는데 아빠는 스몰 a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헤테로라고 합니다. 헤테로. 그러니까 호모자이고스 아니면 헤테로자이고스인데 헤테로자이고스인 경우에 처음에는 전혀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나이가 좀 들고 어느 시기가 되면 이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그 유전자를 계속 보유하게 되는 그런 건데 일종의 이제 좌심실 벽이 두꺼워져서 순간 이제 심장이 이렇게 멎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데 이 질병에 관련된 유전자를 이런 유전자가 있어요. MYBPC3라는 유전자가 조금이라도 망가졌는데 이번에는 생각을 달리하니까 망가진 유전자를 망가지지 않은 걸로 고쳐주면 좋겠다. 근데 고쳐주는데 어떻게 고쳐주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거기 가서 절단해주면 알아서 고쳐지다가 우연적으로 어떤 원하는 변이가 발생되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거는 고칠 때 그러면 고치는 거에 기본이 되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상동성을 가지고 있는 호몰로지 베이스드라고 했잖아요. 호몰로지를 엄마 거에서 하면 되겠다. 엄마 거에서. 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네이처지에 됐는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이제 난자 세포인데요. 난자에다가 바늘로 찔러서 이 바늘이 되게 두꺼워 보이지만 이거 엄청 얇은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불로 이렇게 살짝 불 대면서 늘리다 보면은 진짜 거의 실처럼 촥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핵들이 있는데 그 정자의 그 핵과 우리가 원하는 그 아까 얘기했죠. 프로틴과 sgRNA 그거를 같이 넣어줬어요. 넣어주고 나서 그러면 정자가 들어가서 수정을 하기 전에 엄마 거를
베이스로 그 정자에 문제가 되는 거를 바꿔치기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때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인 이런 것이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변이 정자된 변이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정자를 난자 유전자에 보통은 그냥 들어가서 돌연변이 정자 유전자가 있을 때 얘를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 이 사이에 벌써 세포 그 융합이 일어나서 분열이 시작되고 나면 어떤 세포는 고쳐지고 어떤 세포는 안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이시즘이라고 그러거든요. 모자이. 근데 지금은 바로 넣으면서 바로 이거를 통해서 이 엄마 걸 통해서 바로 교정을 시켜준다면 마지막에 모자이크 현상이 굉장히 없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최근에 다른 그룹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 일종의 반론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제가 그 의학 쪽이다 이런 쪽은 많이 안 해서 모르는 부분이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는 이걸 넣어줘서 이 정자가 이 엄마 난자의 유전자를 만날 찬스가 굉장히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혹시 이게 진짜 그렇게 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정이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는 이제 엄마 거끼리만 한번 그냥 된 거 아닐까. 아니면 얘가 교정이 일어났는데 너무 크게 교정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확인을 못한 거 아닐까.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그 굉장히 뭐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른 의견들을 통해서 과학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죠? 새로운 발견이 앞으로 더 누구 거를 이렇게 짓밟고 그거는 틀렸어, 넌 바보야가 아니라 넌 그걸 봤구나, 난 이걸 봤는데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 우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낼 수 있구나, 그런 거니까 그런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모자이크 현상이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HDR이 일어났던 것과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NHEJ로 Non-homologous end joining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그냥 임의적인 또 변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HDR의 양을 늘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히 많이 한 거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한 거는 이 박상욱 박사나 이제 단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sgRNA를 디자인해서 할 것이냐 이거를 주로 했고요. 제가 좀 한 거는 이게 비표적 위치에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얘기를 했습니다. 비표적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DNA는 30억 쌍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비슷한데 혹시 가서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리스트업을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전체 유전자를 그냥 DNA를 시퀀싱을 해버립니다. 시퀀싱을 해서 처리를 한 것 그리고 처리를 하지 않은 것 그거를 비교를 해서 혹시 처리해서 좀 새롭게 생긴 변이 그것이 이것과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저는 많이 했고요. 컴퓨터를 이렇게 다루는 일을 합니다. 단장님 얼굴이 한번 또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농산물이나 돼지가 나온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장기 중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장기를 어딘가 키워서 가져와서 내가 다시 넣고 싶은데, 그죠? 어디서 키워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제 돼지가 굉장히 장기의 사이즈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간이랑 유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돼지에서 키운 다음에 깨끗한 돼지에서 키워서 그 돼지에서 키운 걸 내 걸로 이제 장기 이식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는 내가 문제가 있는 세포를 띄어서 교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분화될 수 있는 세포로 바꿔가지고 돼지에 넣어주는 거죠. 그 분화될 수 있는 세포 iPS 셀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3년 전에 탔잖아요. 일본에 있는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식물에서 키워가지고 식물에서에다가 그 심장을 이렇게 키운 다음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그 몸 구조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이런 웹사이트도 개발을 해서 웹사이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한 3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Editing Humanity.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맞춤형 아기들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직 그렇게 할 만큼 확실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었는데 어느새 중국에서는 벌써 인간 그 배아 세포로 막 해가지고 논문을 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욕을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냈던 논문을 못 내고 중국에 있는 듣보잡 논문에 나옵니다. 그게. 근데 그거는 재밌었던 게 그 인간 세포가 3배체로 된 걸 했어요. 3배체로 돼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최근에 영국 그룹이 또 논문을 또 냈죠. 이거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인간 세포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앞으로의 어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자이고시 그러니까 수정란이 된 자체부터 하나의 인격을 가진 생명체다.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8개 세포로 분화되기 전까지는 괜찮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뭐 16개 되면은 그러면 또 인간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윤리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 식물 쪽에서는 GMO에 대한 얘기들. 요새 GM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농진청에 있는 GM 사업단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면 안 된다고 그 이제 NGO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하셔서 일단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름만 폐지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번에 그 식물학회가 있어서 가서 듣고 왔는데 이름만 폐지하고 일단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GMO는 얘기를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고 진행돼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조건 뭐가 들어가면 이상해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살면서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도 이 지놈 에디팅은 이런 논란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틴이랑 RNA라고 하는 물질만 싹 넣어주고 살짝 변화시켜서 나온다면 외부 DNA가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또 GMO가 아니지 않겠느냐. 파이널 프로덕트에 DNA만 없으면 오케이 하는 데가 미국식 그 GMO 레귤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2015년 그때 보면 미국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혹시 뭐 GM 작물이라든지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사해 주세요 하는 올려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정부에. 근데 정부에서 야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 뭐 그냥 조사 안 해도 돼 하고 마켓에 나온 게 이만큼 나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도 그렇고 모든 생물체는 각각의 변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계신 선생님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굉장히 싫어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남자지만 아무튼 비슷하지만 이 두 분의 DNA를 검사해 보면요, 적어도 30만 베이스 페어가 달라요. 아주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하고 저쪽에 있는 크로아시아에 있는 분이랑 하면 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조상이랑 저의 조상은 굉장히 오래전에 같이 있었거든요. 베이스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자기가 적응하면서 살고 환경 적응하고 이런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이는 축적이 되고 그 변이가 자기 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변이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지놈 에디팅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사실 그걸 보면 이게 지놈 에디팅에서 만든 건지 아니면 저쪽 부산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생긴 건지, 이게 부산족인지 강화도족인지 보면 우리가 DNA 분석하면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변이 정도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 레귤레이션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에디팅 방법은 굉장히 엄청나게 강한 레귤레이션이 있어야만 걸릴동 말동하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트랜스제닉 그 마우스다 이러면은 굉장히 뭐 그냥 되게 이제 통과되기 어려운 레귤레이션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좀 질의응답을 좀 받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아니면 좀 더 얘기를 할까요? 제가 가진 것도 있는데. 제가 더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진 드라이브라는 게 있거든요. 진 드라이브가 뭐냐면 이 시스템을 넣어주고 그거를 세대가 지나면서 계속 그 시스템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 특정 부위를 계속 잘라주는 건데, 뭐에 쓰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모기 같은 걸 없앨 때 이걸 쓸 수가 있어요. 모기에다가 하나에다가 이 시스템을 넣어놓으면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변이가 생긴 거는 생겨서 하나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고, 없는 애면 계속 없는 애고 있는 애가 있으면 있는 애가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렇게 맨델의 유전 법칙처럼. 근데 이 진 드라이브를 넣으면 이 옆에 있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 대립 유전자라고 그러는데, 얼리얼이라고 그래요. 대립 유전자에 있는 거를 계속 바꿔줍니다. 계속. 그러면 얘하고 교배시키면 그런 애가 있고 그런 애가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또 다른 아니래랑 해도 그 문제가 있는 애들이 계속 생겨서 나중에는 모든 모기가 그 문제가 있게 돼요. 그 문제가 뭘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죽는 거죠, 모기가.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넣어서 해보자. 근데 이제 그 생태학 뭐 그런 부분에 이제 환경 운동자들은 되게 극명하게 반대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이거 해가지고 모기 한번 다 없애가지고 우리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막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내추럴리 베리에이션들이 많아요. 자연 변이들이 많아서 이거 적용이 일단 안 돼요. 왜냐하면 섬 하나 빌려가지고 해봤거든요.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뭐냐면 이게 랜덤 메이팅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크리스퍼 갖고 있는 애는 메이팅 잘 안 되는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메이팅이 이게 바이어스가 돼 있는, 랜덤 메이팅을 안 하더라. 그래서 이게 확실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방식으로도 지금 진행돼서 생태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저희가 지놈 에디팅한 상추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추 뭐 슈가 빛 이런 거 해서 만들어서 먹었다는 사람도 막 있고 그러거든요. 먹어도 아무 문제 없죠, 물론. 저희도 이거 뭐 가끔 뜯어먹고 그러고 있고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런 얘기. 이제 왜냐하면 그러면 이런 걸 하려면 모든 생물체에서 이런 걸 하려면 모든 생물체의 유전체 정보를 또 알아야 돼요. 유전체 정보를 이 모든 사람들이 참 많이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 시스템들이에요. 박테리아, 효모, 초파리, 이거는 애기장대라는 식물이고요. 마우스, 그 다음에 이거는 C 엘레강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뭐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선충이에요, 선충.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뭐 보면은 척추동물 만종을 시퀀싱 해보겠다. 선충류 뭐 천종, 네마토드 천종 하겠다. 네마토드가 아까 그 선충입니다. 아십니까? 그 지구에서 제일 많은 바이오매스 가진 게 뭔죠? 네마토드예요. 땅 속에 엄청 많습니다. 땅 속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단순하게 회충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다 땅 속에 다 있어요. 하여튼 뭐 그 다음에 뭐 병원균 이런 거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인간도 뭐 다우전 지놈 프로젝트는 벌써 끝났고요. 지금 그 영국에서는 10만 명 하겠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정확히 정보를 알고 있어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확한 위치에 가서 정확한 RNA를 디자인해서, 가이디드 RNA를 디자인해서 우리가 교정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국인들 10만 명이네요. 10만 명 이거 한다고 이게 승인이 났었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예.